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국어 금호중학교 국어쌤 박영준입니다.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됨에 따라서 수업을 위한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수업을 위해서는 초록색 바탕의 1학년 2학기 국어책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단원 나를 키우는 문학 이중관 시인의 딱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텐데 교과서 12쪽입니다. 이 들어가며 부분에서는 문학 작품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인간의 성장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번안을 통해서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학습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를 학습하기 전에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는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 시인이 시적 화자를 왜 설정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시인의 생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적 화자를 통해서 시의 어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적 상황입니다. 시적 상황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나 태도인데요. 이 정서나 태도는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갖는 태도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적 화자, 시적 상황, 정서 및 태도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무엇이 되냐? 바로 시의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를 감상하고 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6쪽에 있는 이중관 시인의 딱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시를 낭송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딱지, 이중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칠칠치 못한 나는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그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어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다.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지금도 칠칠치 못한 나는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진다.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잘 들었습니까? 요번에는 모음만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방학 때, 방학 중에 선생님이 시울림이 있는 학교 관련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배운 방법대로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 본문 중에서 자음을 빼고 모음만 읽을 겁니다.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자음을 다 빼고 모음만 읽는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앞에 5줄만 5행까지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본문만 읽을게요. 아, 으, 어, 이, 에, 우, 어, 으, 에, 아, 이, 오, 아, 으, 어, 이, 아, 여, 여, 우, 에, 아, 이, 아, 오, 아, 여, 아, 유, 아, 아, 이, 오, 이, 어, 오, 으, 으,
으어, 에어, 에, 여, 오, 아, 여.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건데, 이렇게 모음만 읽는 연습을 하면 좀 더 시를 나중에 잘 읽게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통해서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도록 합니다. 딱지, 이준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칠칠치 못한 나는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그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어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다.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지금도 칠칠치 못한 나는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진다.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네, 우리가 시를 3번 정도 읽어보았는데 이 시와 어울리는 노래가 무엇일지 또 시를 어떤 목소리와 어떤 분위기로 읽어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 시에 대한 학습이 끝났을 때 정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같이 해결하면서 시를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요? 이 시의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시의 첫 행에 나오는 나입니다. 나.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적 화자인 나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나요? 즉 시적 대상은 누구, 무엇인가요? 바로 상처, 즉 딱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시적 상황,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시적 화자인 나는 무릎에 생긴 딱지를 긁어내려고 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그 딱지를 떼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딱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딱지가 보기 싫어서 떼내려고 했지만 가만히 두라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시의 주제를 정리하기 앞서서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무릎에 생긴 딱지를 떼어내려고 하지만 그대로 두라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새살이 돋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나는 뭐죠? 나는 바로 시적 화자입니다. 나는 시적 화자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생긴 딱지를 떼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은 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정서 및 태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새살이 돋는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요약 정리하면요. 바로 주제가 되는데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인생의 과정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시의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사행에 나오는 흉물 같은 딱지에는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됐나요? 네, 비유적인 표현, 그 중에서도 직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뭐 같은 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딱지와 흉물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흉물 같은 딱지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을 만든 사람은 흉물을 표현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딱지를 표현하고 싶은 걸까? 흉물, 딱지. 뭘 표현하기 위한 걸까요? 당연히 딱지겠죠, 딱지. 딱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흉물이라는 어떤 다른 대상을 가져와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니까 아직 까먹지 않았겠죠? 다음은 딱지를 대하는 나와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요, 딱지를 서로 다르게 대하고 있는데, 자, 먼저 나는요, 딱지를 보기 싫어하고요. 보기 싫어서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딱지는 억지로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딱지를 그대로 둬야 새살이 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딱지라는 대상에 대해서 나와 아버지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차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인 나는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와 화자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지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무릎에 상처가 낫는 과정이면서 지금의 내가 받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 또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전체 과정에서 겪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지 이후에 나타나는 새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살의 의미는 바로 회복과 성장 그리고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 딱지를 통해서 그러면 시적 화자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딱지를 떼어내느냐, 그대로 두느냐, 또 새살이 돋느냐, 안 돋느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화자가 얻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상처를 입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죠. 네, 오늘은 이중간 시인의 딱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성장에는 신체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성장의 계기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살펴본 시와 같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수업을 듣고 생각하는 문제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시적 화자처럼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게 만든 명언이나 격언, 시 등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 두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이후 활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등교하면 선생님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